예, 안녕하세요. 저 파이어의 김현서입니다. 원래 제목은 여기 지능화된 스페어 피싱 그 대응이라고 했는데 앞에 보니까 지능화된이라는 내용이 이제 문구가 빠져 있더라고요. 예, 오늘 이제 내용 소개드릴 내용을 요거는 이제 그 QR 코드 아까 동일합니다. 이거 질문 쓰시면 요거 지금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능화된 APT 공격 스페어 피싱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나 아니면 이전 세션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APT 공격, 뭐 인터넷,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링크드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공격 대상을 선정을 하고요. 그 문서, 일반적으로 이제 브라우저의 취약점이나 아니면 문서의 취약점들을 이용을 해서 그 제로데이 어택 공격을 만듭니다. 익스프레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한테 배포를 하고 사용자는 그 파일을 이제 클릭을 하고 그 파일 클릭하게 됐을 때는 이제 그 이 사용자 PC를 이용을 해서 내부 주요 정보들을 이제 취득해 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때 이제 공격할 때 크게 아까 이제 이전 시간에 보신 것 같이 웹을 이용한 방법, 이걸 워터링 홀링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을 통한 공격이 이제 그 스피어 피싱이라고 이제 사용하는데요. 이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이게 그 낚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그 스페어 피싱이라고 하는 거가 이 작살 낚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작살로 해서 그 물고기를 잡는 포적형 공격을 이제 그 스페어 피싱에 이제 빗대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간단한 이제 그 데모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익스플로이 공격자 서버입니다. 그래서 실제 요거는 이제 그 메타스플리트라고 해서 이제 공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툴인데요. 실제 요 그 메타스플릿을 이용을 해서 실제 공격자가 내가 그 페이로드 안에 그 자바스크립트의 취약점을 이용한 그 공격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실제 요 URL 경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서 보겠네요. 예.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실제 그 악성 바이너리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경로를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요 실제 요 URL 보시면은 여기에 그 악성 코드 다운로드 받는 드라퍼 다운로드 받는 그 URL에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윈도우와 자바 6 버전의 그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공격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익스플로잇을 하게 되면요. 요게 나와 있는 게 실제 익스플로잇을 다운로드 받는 경로예요. 그래서 실제 공격자 CNC 서버에서 보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실행되면 이게 고스트랩이라고 하는 툴입니다. 실제 저희 그 고객사에 가서 보시면 이 그 탐지된 이벤트 중에 이 고스트랩을 많이 활용했다라고 하는 그 이벤트 탐지 이벤트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커가 이제 공격을 시도를 하죠. 이 그 메일 주소 받는 타겟이 되는 그 사용자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보낼 때 그 수신자는 보내는 사람은 이메일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꾼 상태로 해서 보내는데 제목을 파이어아이 그 APT 세미나 등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붙이고요. 메일을 보낼 때 이 메일 안에 이미지 파일로 해서 실제 파이어아이 그 이벤트 행사 이벤트 이미지를 이제 삽입을 합니다. 근데 그 이미지 안에 링크를 걸어 놓는 거죠. 아까 보셨던 그 CNC 서버의 그 경로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실제 이제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해갖고 해커가 메일을 이제 발송을 했어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이제 사용자 피해자 PC입니다. 실제 이제 피해자 PC에서 보면은 인터넷을 이렇게 쓰고 있죠. 메일이 왔네요. 그래서 메일을 이제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메일을 클릭을 하면은 세미나 그대로 이미지 그대로 있죠.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면 이제 끝이에요. 실제 클릭을 했으면 실제 거기 나와 있는 그 링크 쪽 접속을 하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죠. 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공격자 PC에서 봤을 때는요. 해당 사용자가 그 접속했던 사용 이력 정보들이 이제 그 CNC 서버 쪽으로 이제 정보들이 오게 되고요. 해커가 갖고 있는 툴 쪽에 CNC 서버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 어떤 호스트명의 어떤 PC IP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떤 그 OS를 갖고 있는 사용자가 접속을 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자, 연결이 됐다는 이제 메시지가 떴죠. 실제 내가 해당 PC의 사용자가 뭘 쓰고 있는지 스크린샷도 볼 수가 있고요.
그 해당 PC에는 그 주요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정보 유출이죠. 예, 정보 유출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정보 갖고 왔으니까 이제 흔적을 지워야 되겠죠. 파일 매니저에 다시 들어가서 내가 이 PC를 해킹했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추가로 악성 파일을 이 PC에다가 이제 전송을 합니다. 게임 오버로.exe 파일을 이제 전송을 했고요. 이 전송된 ex 파일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리모트 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CLI 모드로 들어가서 해당 PC CLI 모드로 들어가서 해당 아까 추가로 다운받은 악성 코드 파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PC는 자동으로 리부시 되면서 부트 마스터가 이제 날아가면서 OS가 이제 부팅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그 피해자 PC 화면인데요. 실제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있다가 PC가 자동으로 리부시 되면서 이제 끝난 거죠. 그럼 이러한 그 스페어 피싱 피해 사례를 보게 되면요, 독일의 철강 회사가 이제 이러한 그 스페어 피싱 공격을 받아서 공장 가동이 이제 중단된 사례도 있었고요. 많이 아시다시피 JP 모건 같은 경우 한 7,500만 명의 그 개인 정보들이 이제 다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이제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사실 이게 국내 몇몇 기업들도 있긴 한데 여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빼고 뉴스에 나온 그 공식적인 걸로 이제 제가 이제 내용을 만들었는데요. 이 기사는 2015년 작년입니다. 작년 이제 YTN에서 나온 청와대를 사칭한 메일이 국내 이제 주요 기관 쪽으로 이제 메일이 배포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이제 그 메일을 보게 되면 요 옆에 가운데 있는 메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설문조사 2015년 대북 정세의 영향은 어떤지, 그 2016년 전망은 어떤지에 대한 제목명을 가지고 한글 파일로 해서 이제 메일이 이제 전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스페어 피싱에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부분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많은 공격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메일을 이용해서 공격을 많이 할까요? 이 그림은 이제 카멜레온 그림입니다. 위장의 대가라고 하죠. 실제 그 주위 환경에 동화돼 가지고 잘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메일 통한 공격을 하는 주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것 같아요. 공격자가 그 사용자의 그 공격 대상이 되는 사용자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사람 직급이 뭐고, 이 사람 이메일 주소가 뭐고, 무슨 업무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일을 공격을 할 때 그 공격자 주소, 공격자 이메일이죠. 발신자 이메일 주소를 변조를 할 수가 있어요. 메일 서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그 취약점 공격자들이 이제 좋아하는 그 변조 기능들을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공격은 공격자 맘대로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그 타겟에 맞게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타겟으로 선정한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에서 채용을 뽑아요. 사람 뽑는 채용 공고가 떴습니다. 그럼 채용 공고 떠 있는 그 이력서, 채용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인터넷에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그 사람한테 이력서를 위장한 악성 코드 파일을 주면은 이 채용 담당한 사람이 이 이력서를 열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이제 그 공격 방법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이 크게 네 가지를 이용 때문에 이제 많이 공격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스페어 피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러한 그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특정 표적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공격은 이제 스페어 피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셨던 워터링 홀릭은 그 파밍이죠. 내가 사용자들이 걸려들 때까지 기다리는 형태다라고 하면은 얘는 좀 더 적극적인 공격 수단으로 이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스페어 피싱이 국내 탐지된 그 건수를 한번 좀 보면요. 2013년도에 약 한 12,000건 정도. 요거 이제 국내 저희 그 EX 장비에서 이제 탐지된 그 스페어 피싱 건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2014년도에 한 67,000건. 그다음에 2015년도에 약 8만 건 정도, 80만 건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됐고요. 요게 이제 보면은 보통 2월, 3월 달, 그다음에 연초하고 연말에 이제 많이 증가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요 2015년 겁니다. 2016년입니다. 2016년은 사실 그 얼마 되지 않았죠. 1월, 2월, 3월 달인데 이 3월 달의 건수가 거의 뭐 갑자기 이렇게 막 늘어났죠. 사실 여기에는
그 랜섬웨어가 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올라간 거고요. 실제 랜섬웨어를 제어하고는 약 9만 건 정도 3월 달에 발생된 게 약 9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스페어 피싱 공격이 점점점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페어 피싱 공격을 할 때 이용되는 그 공격 수단, 첨부 파일은 어떤 것들이 있나 보게 되면요. 그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아카이브, 압축된 이제 zip 파일 형태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exe 파일, 그 다음에 문서 파일, 그 다음에 src, 스크린 세이버 파일이죠. 그런 파일들 순으로 나눠지고요. 요 zip 파일을 이제 풀게 되면 doc 파일이나 pdf 또는 xml, 그 다음에 요 한글 이런 순서대로 해서 이제 그 많이 문서 파일을 이용을 해서 공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에 국내 주요 이메일 공격한 것들을 좀 이렇게 특징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2015년 3월 달에 이제 이메일에 대한 첨부 파일, 이렇게 문서 파일 관련된 부분이죠. 문서 파일 이용한 공격들이 있었고, 하반기 때는 이력서를 이용한 공격, 그 이후에는 이제 인보이스 문서 파일을 이용한 공격,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익스플로이 킷을 이용한 공격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 마지막에 이제 랜섬웨어 공격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 APT 이메일을 이용한 이 스페어 피싱 공격이 얼마큼 어떻게 진화되는지 좀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텐데요. 저희가 2015년 3월 달에 이제 발견된 그 케이스 1번 사례를 보게 되면요. 첨부 파일이 그 스쿠버 다이빙 그 주소로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그 PPT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 PPT 파일의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공격이 이루어졌고요. 실제 그 주소록에 있는 그 파일의 주소록에 있는 그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공격이 시도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안보 의식 조사서라고 해서 이제 zip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zip 파일 안에는 그 src 스크린 세이버 파일이 들어가 있고, 그 옆에 이제 한글 파일 hwp 파일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보시면은 안보 의식 조사서라고 되어 있는 게 실제 악성 코드고 hwp는 악성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이미지 파일 같죠. 실제 이제 사용자들이 딱 봤을 때는 이거 이미지 파일인가 보다라고 하고 클릭을 하면 진짜 이미지 파일이 뜹니다. 1.jpg라고 해서 이미지 파일이 뜹니다. 사용자가 잘 모르는 거죠.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스크린 세이버 파일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부분이 다음날 확인된 거가 이제 2015년 세계 보안 엑스포 파일입니다. 동일합니다. 이 파일은 exe 파일이에요. exe 파일을 누가 열어보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이 exe 파일 앞에 있는 그 파일명을 보시면 PDF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PDF 아이콘으로 되어 있고, 실제 이 파일을 실행하면 이 PDF 문서가 이렇게 뜹니다. 잘 모르는 거죠. 얼핏 봐서는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확장자까지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그 공격을 이제 그 데코이 문서를 이용해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공격이 이제 작년 초반에 있었다고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좀 특징이 있는 부분은 이제 9월달에 발생된 겁니다. 하반기 때 발생된 공격인데요. 실제 이 공격에 유입된 악성 코드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서명 자체가 디지털 서명 자체가 카카오로 되어 있어요. 이거 사설 인증서거든요. 근데 이제 속이기 위해서 카카오라는 이름을 썼고, 이 파일 자체는 이게 엑셀 파일 아이콘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 스크린 세이버 파일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그 데코이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일은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사용자가 실행할 때 이 환경이 가상 환경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가상 환경이면은 여기 보이는 한글 도구 모임이라는 이런 메시지가 뜨면서 종료를 시켜버리고요. 이 그 가상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가짜 이력서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실제 가상 환경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장비에서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실제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보셨던 src.exe 파일로 생성해서 아까 보셨던 가짜 이력서 띄우고,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악성 코드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코드를 생성된 악성 코드를 이용을 해서 코드 인젝션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9월 1일 날 저희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 요게 이제 바이러스 토탈에서 확인했을 때는 약 2개의 벤더 쪽에서 이 이벤트에 대해서 탐지를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사에서는 2명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잘하시는 분 2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악성 코드가 좀 특이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악성 코드를 보면요,
사용자 PC에 그 백신이 설치되어 있는지, 알약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닌지까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있을 경우에 강제 종료시키는 기능이 이 악성 코드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동영상에 잠깐 보신 것 같이 스크린 캡처, 그다음에 파일 전송하는 기능, 이런 백도어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능을 수행하는 악성 코드였고, 요게 그 2015년 작년 9월 1일 날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요거하고 동일한 형태의 공격이 요 이름만 바뀌었죠. 이력서 뒤에 이름, 사용자 이름만 바뀌어갖고 다른 고객사, 타사에서도 이제 이러한 현상, 이러한 악성 코드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악성 코드는 9월, 10월 달쯤에 이제 가장 망성한 이제 활동을 했었고, 이제 내부적으로 확인해봤더니 요 코드 안에 있는 그 GG 팀이라고 되어 있는 그 APT 그룹에서 이제 공격을 시도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9월 달에 나온, 이제 12월 달에 이제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나온 이제 인보이스를 위장한 APT 공격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똑같은 이제 DOC 파일, 문서 파일입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이 문서 파일에서 잘 알리지 않은 이제 악성 코드 파일을 이제 수신하는 일반적인 그 악성 코드와 똑같은데, 얘는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얘는 CNC 서버 통신을 하고요. 그 CNC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파일이 확장자가 PNG 이미지 파일이에요. 일반적인 샌드박스 장비들이 이미지 파일은 검사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많기 성능에 영향을 많이 주고 분석하지 않는데, 그 이미지 형태의 파일 형태로서 다운로드 받아지는데, 실제 이 파일을 보면 매직 넘버를 보게 되면 MZ로 시작되는 실행 파일이에요. 이제 사용자는 이미지, 그 확장자만 봤을 때는 이미지 파일이지만 실제 돌렸을 땐 얘는 실행 파일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점점 진화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최근 2월 달에 확인된 건데, 요거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많이 발생되는 게 이제 익스플로이 키스 이용한 이제 공격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됐고요. 확인이 됐고요. 파일 형태는 DOC 파일로 전송이 돼요. 근데 이 그 DOC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그 보안 경고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악성 행위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서 파일인데 이 매크로를 활성화하면 이제 실행이 되는데, 이 그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그 암호화된 배열들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는 암호화 배열들이 있고, 실제 이 암호화된 배열 안에는 실제 풀 수 있는 복화 키가 그 안에 같이 되어 있거든요. 익스플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복화된 키로 풀어보면은 요 밑에 보이시는 것 같은 요 URL 주소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URL 주소를 이용해서, 이게 CNC 서버거든요. CNC 서버를 통해서 그 악성 바이너리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하는 형태의 이제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러한 행위들이 난독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그 샌드박스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 AV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APT 공격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 가상화, 상용화되어 있는 그 가상 머신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이제 활용해서 공격이 많이 시도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전에 옆에서 이제 랜섬웨어 들으신 분도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럼 랜섬웨어는 뭐냐? 랜섬웨어는 별도의 장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랜섬웨어라고 하는 거는요, APT 일부분이에요. APT는 사용자한테 드러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랜섬웨어는 돈을 달라고 하기 위해서 사용자들한테 감염된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 랜섬웨어는 그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어떻게 진화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실제 랜섬웨어가 기원은 1989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저희가 이 아이사이트에서 확인해 봤는데, 근데 이제 가장 왕성하게 시작을 하는 거는, 범죄로 해서 많이 활용되는 거는 2013년도로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랜섬웨어들이 있는데요. 이 랜섬웨어들이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PC를 감염시키고 그냥 돈 받는 그런 단순한 이제 랜섬웨어 형태에서, 여기서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분이 2015년 6월 달에 나온 그 르시페라고 하는 이제 그 랜섬웨어가 있는데요. 얘는 실제 공격자가 원격으로 그 해당 그 사용자 PC를 들어가서요, 원격으로 실제 접속해서 그 사용자 PC의 중요 정보를 자기가 직접 감염시키는 형태로 갑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애플 iOS죠.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 맥 OS나 아니면 이제 아이폰 같은 것들도 랜섬웨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공격이 시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요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이 로키죠. 이 로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3월달에 주요 활발을 많이 했는데 실제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이제 올 2월달이죠. 올 2월달에 이게 발생이 좀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로키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얘가 그 다이버나 이제 그 드라이덱스라 같은 그 유명한 스팸 메일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팸 메일 업체 제작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팸 메일 같이 메일이 이제 대량의 메일이 이제 사용자들한테 이제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 램섬웨어가 이제 좀 더 기업화되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사마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 이전 시간에 저희 오진석 부장이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그 사용자 PC 사용자를 한 명의 그 메일을 통해서 감염을 시키고 이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그 내부 자원들이 있죠. 공유되어 있는 공유표로 되어 있는 내부 자원들을 찾아서 중요한 서버들에 대해서 직접 감염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요거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APT와 똑같아요. 자 보세요. APT하고 실제 그 주요 정보에 가서 이 주요 정보를 탈취해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거는 APT고요. 그 정보를 들고 나가진 않고 그냥 암호화시키면서 돈 달라고 하는 게 이제 랜섬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랜섬웨어 자체도 점점 APT 공격을 이용해서 그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점점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로키 관련된 부분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글로벌하게 약 50개국에 많이 이제 공격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한국이 이제 3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약 3월 21일 날 이제 대량으로 많이 이제 발생이 됐고요. 국내 같은 거를 보게 되면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중순, 3월 20일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많이 급속하게 증가가 됐는데 이 하루 동안 2만 5천 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 2시간 동안에 2만 건이 발생이 돼서 저희도 사실 그 3월 마지막 주에 지사에 있는 모든 엔지니어들이 다 각각 고객사에서 그 피해 현황을 파악하느냐고 분주하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실제 이 라키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그 문서 파일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요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그림이 실제 고객사에서 이게 확인된 라키 랜섬웨어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고 이렇게 캡처로 뜬 겁니다. 사진 찍은 건데요. 이런 형식으로 공격이 일어나지는데 이 뒤에 있는 공격자, 요 지메일을 통해서 배포가 됐는데 이 뒤에는 숫자하고 그 다음에 이 첨부 파일의 숫자는 계속 랜덤하게 바뀌어요. 바뀌면서 계속 사용자들한테 뿌려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약 1시간에 한 2만 건 이상,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정 K 고객사 같은 경우는 뭐 목요일 날 발생이 됐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다음 주 또 수요일 날도 발생이 되는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라키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요. zip 파일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게 되면 zip 파일 안에 그 JS 파일이 있어요. 그 JS 파일이 실행이 되면서 얘가 외부 CNC 서버로부터 그 악성 바이너리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요. 이 악성 바이너리 파일 안에는 그 공개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키를 가지고 PC를 암호화를 시켜버리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당연히 공개키가 있으면 개인키로 풀어볼 수 있지만 이 개인키는 이제 해커가 갖고 있는 거죠. 이런 형태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는 요 EX 장비에서 요 실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탐지된 결과들이고요.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네트워크 쪽 NX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요 네트워크 CNC 통신하는 거나 바이너리 다운받는 것까지 이렇게 탐지돼서 그 방어한 그런 사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스페어 피싱 공격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발전되고 있고 랜섬웨어도 APT화돼서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뱀입니다. 제가 사실 뱀띠인데요. 그 카멜레온이 아무리 색깔을 이렇게 막 변하고 주위 환경에 동화돼도 뱀은 사실 시력이 되게 나빠요. 눈으로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얘는 이 혀로 주위의 온도를 체크해서 온도를 가지고 그 카멜레온을 탐지해서 잡아먹는 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PT, 스페어 피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반적인 문서 취약점을 갖고 공격하는 것들 또는 이 문서 메일 본문 안에 있는 그 알려지지 않은 악성 URL을 이용해서 실제 그 감염되는 사용 피해자가 그 악성 URL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는 익스플로이트 공격을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한 탐지 및 차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스페어 피싱은 반드시 이거 어쨌든 사용자가 받기 전에 실시간으로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전 시간에 잠깐 보신 것 같이 핵심 가상 모신입니다. 가상 모신에서
모든 이메일, 모든 그 첨부 파일에 대해서 다 점수 검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분석을 하려면은 이 스페어 피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크게 이메일 첨부 파일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첨부 파일 본문 내에 있는 URL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검사를 다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탑률이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오탑률이 1% 미만이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전용 VM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상용 VM 같은 경우는 해커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용 VM의 취약점들은 해커들도 다 돌려보고서 이제 그 공격을 시도하기 때문에 전용 VM을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있어야지만 이 스페어 피싱에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파이어아이는 아까 이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같이 MVX 가상 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메일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 그 첨부 파일에 대해서 추출하고, 그 안에 있는 URL 링크에 대해서도 추출해서 가상 머신에서 돌려봐서 실제 얘가 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차단을 하고 격리를 시키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이제 전송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그 큰 장점은 또 전 세계 또 저희가 마켓시어 또 1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설치되어 있는 그 EX 장비로부터 얻은 그 알려져 있는 그 MD5 해시값, 알려져 있는 공격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요. 저희는 세계 최고의 그 치매 대응 조직 맨디안트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그 치매 사고 난 곳에 가서 분석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게더링해서 이 클라우드에 같이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해커 공격 그룹들이, APT 공격 그룹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 공격을 시도를 했고, 이 악성 코드를 배포를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보들을 같이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EX 안에서도 이제 그 알려진 URL에 대해서 탐지하는 기술이 들어가고요. 얘는 이제 야라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탐지를 하고, 시그니처 컨텐츠라고 해서 1시간에 몇 시간마다 이제 업데이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 받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URL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이메일이 저희 EX 쪽으로 통해서 들어왔을 때 EX 장비 자체에서 이 URL을 파이어아이 URL 클라우드 쪽으로 URL을 리라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리라이트를 하고 이 URL 링크는 저희 클라우드로 보내시고요. 클라우드에서 해당 URL에 대한 그 샌드박스 검사를 수행한 이후에 그 사용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URL이 오리진 URL이 아니라 그 클라우드에 있는 URL로 변경가 되어 있죠.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 클라우드 통해서 이게 만약에 정상일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아지고요. 악성일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차단 페이지를 이제 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메일에 대한 공격을 탐지할 수가 있고요. 요즘 해커들이 많이 지능화돼서요. 이 그 압축 파일을 보낼 때, zip 파일을 보낼 때 이 zip 파일에 패스워드를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워드를 풀 수 있는 그 암호를 메일 본문에 같이 삽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메일 본문에 있는 패스워드를 띄어서 대입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파이어아이 장비가 이런 패스워드 걸린 것들에 대한 기본 디폴트로 리스트화되어 있는 그 패스워드 리스트를 대입해서 실제 이러한 공격들이 들어왔을 때 그 압축을 해제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싱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프로텍션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 메일 보내는 그 발신자는 지금 애플이죠. 여기에 OWA가 링크가 되어 있어서 이걸 클릭을 했을 때 여기 OWA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와 있죠. 이 페이지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제 이 로그인 날아가는 도메인과 실제 얘 발신자, 보낸 사용자의 그 도메인 주소가 매치가 되는지 아닌지 이러한 도메인 검증을 시도를 해서 검증하는 그런 기능들을 같이 이제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얼핏 보면은 이게 잘 모르실 텐데 저 WE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사실 L이 아니라 대문자 I입니다. 실제 이렇게 사용자들은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죠. 근데 여기에 이 도메인 이름과 실제 링크되어 있는 링크 넘어가는 부분이 같은지 아닌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회적 공학 기법으로 해가지고 이런 공격들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제 탐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그 APT 솔루션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제가 봤을 때 크게 한 4가지를 고려하시면 실패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이제 그 의심되는 파일에 대해서는 점수 검사를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 해당 VM이 실제 성능이 좋은지, 가상머신 뭐 기능은 여러 개 다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실제 가상머신에서 잘 검사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검사를 하는 거 외에도 검사가 끝난 다음에 이거를 폐기하는 과정도 Q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자체 VM 자체가 그 상용 VM을 쓰는지 아니면 이제 그 자체 개발한 하이퍼바이저를 쓰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보셨듯이 요즘에 나온 공격들은 요 그 상용 가상 머신을 회피할 수 있는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생각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제 스페어 피싱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 URL이나 아니면 이제 그 난독화 과정을 통해서 중간에 있는 그 VM 가상 머신에서 탐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회피하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도입하신다면 APT 솔루션을 도입하실 때 크게 이렇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그 아까 이전 페이지에서도 잠깐 이제 설명을 들으신 것 같이 우리 기업이 그 APT의 공격을 받지 않아서 안전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공격자는 그 기업을 다 뚫을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당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우리 기업이 해커가 노릴 만한 정보가 없든지 아니면 이미 침해가 당했는데 이걸 모르실 경우도 있거든요. 모르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발표한 이 세션을 들으시고 이런 스페어 피싱 공격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기업에서 쓰고 있는 우리 회사는 이러한 공격들에 대해서 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Q&A 질문을 받아야 될. 예, 질문 받겠습니다. EX는 내부 서버에서만 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 내부에서 포털로 묻어 들어오는 APT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EX는 외부 일반적으로 구축을 할 때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되는 이메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요. 만약에 이게 계열사 간에 통신하는 그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외부에서 들어온 관문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탐지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포털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포털로 들어올 때 이게 웹메일 형태라고 한다면은 EX에서 탐지는 안 되고요. 그건 이제 NX라는 이제 별도의 제품에서 이제 탐지가 되고 EX는 이제 SMTP로 메일 서버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만 탐지돼서 차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국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킹 메일 공격 시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팸 차단 솔루션으로는 해킹을 차단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파이어아이만의 전략 또는 솔루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스팸 차단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발신자가 이전에 공격을 했던 발신자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 그 패턴, 파일 자체의 MD5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공격에 사용됐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사실 이 공격자가 이 MD5 값을 바꾸는 건 간단합니다. 조금만 파일만 추가해도 파일 수정하셔도 이게 MD5 값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 장비 자체는 이런 그 시그니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가상 엔진에서 행위를 분석을 하고 그 행위에 대한 스코어를 매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스팸 메일하고는 좀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게 저희 MVX 엔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엔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장비에서 차단이 아까 보셨던 EX 장비에서 차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 스페어 피싱 공격 보안 제품들 시 네트워크 속도 저하 개선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네트워크 속도랑은 사실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아요. 이 제품 자체가 이제 EX 제품이니까 이메일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얘가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아까 보셨던 로키 같이 대량으로 메일이 들어오는 경우에 분석 속도가 좀 더 지연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연이 되지만 그 사용자가 메일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요게 이제 노하우는 이제 이 장비 자체가 분석을 했는데 분석 못한 거에 대해서 통과를 할 거냐, 특정 시간이 지나 예를 들어서 90분 정도가 지났을 때 보낼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하실 수는 있고요. 근데 요거는 네트워크 속도하고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속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차단을 안 하시고 분석만 하신다면 미러 모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메일 웹 방법으로 APT 공격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이경목 씨가 질문하셨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웹하고 이메일 통한 공격이 많고요. 그거 위에 공격이다라고 한다면 그 토론트 아시죠? 그 영화 이렇게 받는 이렇게 토론트 앱, 그렇죠? 토론트 앱을 통해서 이렇게 P2P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제 감염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웹이 아니어도 이렇게 유명한 그 영화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이제 악성 코드가 같이 이제 삽입이 돼서 파일에 이제 압축을 풀었을 때 이제 감염되는 형태 그런 공격들도 일부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세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제 분한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